안녕하세요. 뚜프로젝트의 이두영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크로스핏을 어떤 운동인지랑 크로스핏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로스핏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몸을 디자인하는 측면보다는 체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 체육관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와드라는 걸 보고 오늘은 무슨 와드일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와드는 Workout of the Day의 약자로 해서 WOD, 말 그대로 그날의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드는 모두 매트콘 형식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어떤 와드를 하냐에 따라서 앞에 스트렝스 와드라는 단어가 붙을 때도 있고 또는 컨디셔닝 와드가 붙을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크로스핏을 하는 목표는 10가지 신체 능력을 모두 골고루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력이 더 필요한 운동과 어느 날은 컨디션이 더 필요한 운동, 이 모든 것을 다 조합하여 모두 밸런스 있게 운동하는 게 크로스핏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트콘은 메타볼릭 컨디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대사량을 높여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돕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운동할 경우에는 근육량은 증가를 하고 지방은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단한 몸과 체력이 향상될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로스핏 박스에서 진행하는 모든 와드가 매트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와드가 보통 암랩,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한 양을 많이 하는 날도 있을 거고, 어느 날은 시간 측정, 풀타임으로 진행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정해진 양 또는 정해진 시간을 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겸비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측정을 하냐, 누가 더 빨리 하냐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를 높여서 하는 운동이기에 고강도 운동, 그게 크로스핏 운동, 그러면서 그 또한 메타볼릭 컨디셔닝인 매트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또한 이 컴페티션의 일부이고, 이 대회 자체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렝스 부분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도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한두 개 정도의 이벤트성이고, 그 외에 다른 종목은 거의 다 메타볼릭 컨디셔닝인 매트콘으로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트콘을 잘한다 라는 뜻은 크로스핏을 잘하는 사람인 거고, 그 말은 즉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잘하시는 크로스핏 선수를 보셔도 그분들이 중량을 잘 건드리는 분들이 있지만은 보통은 매트콘이라는 게 강하신 분들이 운동을 더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트콘을 잘하고 싶다면 일단 와드는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와드 자체가 매트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와드를 하지 않으면 매트콘이라는 이 능력 자체는 수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와드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추가적으로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체계적인 스트렝스 훈련과 컨디셔닝 훈련을 같이 해주셔야 이 안에서 같이 모두가 성장을 하면서 매트콘 자체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렝스 훈련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은, 스트렝스 훈련은 말 그대로 힘을 키우는 동작이에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역도 또는 스쿼트, 백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맨몸으로 하는 바디웨이트 스트렝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코어 스트렝스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스트렝스 훈련은 숨이 막 찬 이런 와처럼 해서 힘들게 해서 가는 것보다 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근육 성장을 도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는 한 세트를 진행하고 나서 휴식 시간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채우고 난 후에 이어서 다음 세트를 진행하게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근육이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트렝스 훈련 안에서도 고중량 저반복이 있고요, 저중량 고반복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이 스트렝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중량 저반복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주셔야 된다, 힘을 세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중량 고반복도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을 키우는 이유가 크로스핏을 잘하기 위해서, 매트콘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적당한 중량을 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고반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약 저중량 고반복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중량을 드는 와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젖산이 빨리 쌓이게 되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내가 평상시에 가볍게 들 수 있는 무게도 무겁게 들게 되는 현상이 저중량 고반복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 스트렝스 훈련을 측정을 할 때 매일같이 최대 중량치까지 올라가지 않고 75에서 85% 정도 건드리고 어느 날은 뭐 한 90%도 건드리고 그거 자체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서 올라가는 거고 한 뭐 6주, 8주 정도 스트렝스 훈련하고 난 뒤에 디로드 기간을 갖는 이유도 몸에 회복력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컨디셔닝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숨차게 한다. 그거를 컨디셔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스에서 하는 운동은 말 그대로 메타볼릭 컨디셔닝, 메트콘이에요. 그 이유는 유산소성만 하지 않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체조 동작을 하거나 역도 동작이 겸비되면서 숨을 차게 하기 때문에 컨디셔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컨디셔닝은 단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말 그대로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 달리기, 로잉 머신, 어설트 바이크, 바이크 에르그, 스키어 이런 동작들이 컨디셔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컨디셔닝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휴식 시간을 갖는 것보다 휴식 시간을 최소화하고 또는 몸이 멈추지 않지만은 리커버리 시간에도 움직이게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컨디셔닝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향상시키고 싶은 종목의 장거리와 단거리의 기록을 어느 정도는 측정을 해놓고 그 기준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잉을 한다라고 하면은 10세트를 진행을 하는데 1부는 빠르게, 1부는 느리게 그렇게 해서 20분 동안 쉬지 않고 운동을 하지만 1부는 출력을 내고 1부는 리커버리 시간을 갖고 그렇게 운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로잉을 타는 이 기록 자체가 없다면 빠른 거의 기준도 없고 리커버리의 기준도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동은 스트렝스 훈련도 그렇지만 컨디셔닝 훈련 자체도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 수치를 범위를 정해놓고 그 수치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 수치가 익숙해지면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해주셔야 돼요. 컨디셔닝도 마찬가지인 게 단거리일 때 기록과 장거리의 기록을 해놓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난 후에 한 뭐 2, 3개월 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면은 성장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훈련하는 폭을 다시 올려서 가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지 스트렝스 훈련도 성장할 수 있고 컨디셔닝 훈련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MOM은 every minute on the minute, 그러니까 매 분마다 진행한다 라는 그거의 이제 약자로서 훈련법인데 그런데 이게 컨디셔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렝스 훈련도 컨디셔닝 훈련도 메타볼릭 컨디셔닝 훈련도 크로스핏 와드도 모두 다 EMOM으로서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렝스 훈련을 있어서 한 세트를 진행을 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 2분마다 내가 최대로 들 수 있는 중량의 90% 되는 무게로 3개 백스쿼트를 매 2분마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3개 백스쿼트를 하는데 넉넉 적고 20초가 걸린다 하더라도 2분이면은 1분 40초의 휴식 시간이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내가 휴식을 취하고 회복이 되는데 시간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으로 매 2분 5세트 이렇게 스트렝스를 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스트렝스 훈련 개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컨디셔닝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언급하였던 1분 빠르게 1분 느리게 그것 또한 EMOM 훈련 방식이기 때문에 그 또한 컨디셔닝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메타볼릭 컨디셔닝, 메트콘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운동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이 둘 다 제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메트콘 훈련하게 되는 거고 1분 내내 모든 걸 계속 사용하면서 가는 훈련은 컨디셔닝, 충분한 휴식이 있는 EMOM은 스트렝스 훈련이 될 수가 있고요. 훈련 시간과 휴식 시간이 둘 다 어느 정도 제공이 되어 있는 방식은 이제 메트콘 훈련에 적합한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MOM을 많이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와드를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타겟과 목표를 잡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재미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와드 수행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와드를 할 때 우리가 한 종목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또 들어가고 뭘 하고 결과적으로 뭔가 와드를 할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는 와드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란처럼 짧은 와드는 짧고 굵게 약간 구간 움직이는 동선밖에 쉬는 시간이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10분이 넘어가는 와드라면은 내가 한 동작을 끝내고 다음 동작을 넘어갈 때 휴식 시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150개 카렌을 한다 했을 때도 뭐 50개의 월보샷을 한 후에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월보샷을 이어가듯이 휴식 시간이 제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EMOM 훈련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분이라는 시간을 다 쓰지 않고 한 40에서 45초 정도 시간은 운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하고 최소 10초에서 15초 정도는 휴식 시간을 보장한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보면 와드 페이스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나 또한 저 또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훈련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 타겟을 준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와드 그냥 시간 측정 또는 양 측정만 해오다 보면 누군가의 기록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내 페이스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만 하게 돼요. 그럴 시에는 오버페이스가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벤트를 말아먹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렇게 뭔가 나의 목표가 없이 남을 타겟으로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EMOM 훈련을 하면서 정확한 나의 능력치를 평가를 하고 내가 40에서 45초 내에 이 동작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면은 요거를 와드에 접목을 시키면 어느 순간 그게 편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EMOM 훈련을 할 때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중량 같은 경우는 조금 높여보고 뭐 머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높여서 해보고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와드 컨디셔닝 그 말은 즉 메타볼릭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라고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뭐 앞랩 20분이라고 하면은 하면서 힘들면 시계를 보면서 3분밖에 안 지났네 뭐 앞으로 뭐 엄청 많이 남았네 그렇게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EMOM 같은 경우 만약에 뭐 20분이나 30분이나 40분짜리를 할 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지금까지 했으니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성취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재미가 있는 훈련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트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드예요. 이제 그 와드 안에서도 스트렝스 와드가 있고 컨디셔닝 와드가 있어요. 그래서 EMOM 훈련을 할 때 매트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컨디셔닝 종목으로만 하는 거는 컨디셔닝만 늘릴 수가 있고 스트렝스는 스트렝스만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스트렝스와 컨디셔닝을 조합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로스핏 와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목이 조합이 되어 있듯이 그거를 EMOM에 각 종목을 하나하나씩 배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막 10가지, 20가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본 결과로는 2개에서 4개 정도 고선 최소 5세트에서 많게는 10세트 정도 진행하는 게 EMOM 훈련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MOM 훈련하는 데서 시간이 오버가 된다 또는 실패했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이 훈련을 시작한 지 오래되신 분이시면 안 돼요. 내가 운동을 오래 해왔고 했는데 EMOM 훈련에 자주 실패를 한다 라고 하면은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 즉 EMOM 훈련은 본인을 위한 거고 본인이 진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다면은 반드시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폭으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쉽게 성공했다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올려보고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EMOM 실패했다 그럼 저는 일단은 EMOM 개념을 하지 말고 그거를 지금서부터는 풀타임이라는 생각으로 끝내라. 그리고 나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일단 다음에는 조금 줄여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성공을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서 긍정적으로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EMOM에 실패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해도 안 되네. 나는 원래 안 되나? 얘는 왜 되지? 나는 왜 안 되고?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EMOM 훈련에 있어서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잘한다, 또 와드를 잘한다고 해서 EMOM 훈련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치가 높다라고도 보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EMOM 훈련을 잘하지만 와드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EMOM 훈련의 단점 중에 하나는 와드도 EMOM 훈련처럼 해요. 내가 요 정도 개수를 하고 나면 요 정도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약간 마인드셋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MOM 훈련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와드를 하셔서 내가 EMOM 트레이닝 한 거를 와드에서 연습으로 하시면서 계속 이 둘이 비슷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크로스핏을 잘하려면 다 해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선수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과 오후 섹션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총 6개, 많게는 10개까지 하는 수행하는 선수들도 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크로스핏을 취미로 하거나 또는 그냥 좀 잘하고 싶은데 자기의 개인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핏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할 거는 너무 많은데 나한테 할 수 있는 시간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크로스핏을 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렝스 훈련, 컨디셔닝 훈련, EMOM 훈련, 그 외 부가적인 훈련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박스 와드만 따라가도 몸의 수행 능력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다니시는 박스에서 와드를 프로그램 하시는 헤드 코치님들도 여러분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종목을 골고루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나한테 시간이 남아서 내가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한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되게 좋아 보인다, 뭐 할 게 되게 많네 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이 1시간이 더 있다 라고 하면은 냉정하게 2가지 종목만 더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2가지는 되게 필요하게끔 들어가져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약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딱 2시간밖에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가되어 있는 게 일단 박스 와드는 꼭 하고 있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와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따라가고 있는 와드가 다컴 와드. 어떻게 보면 둘 다 메타볼릭 컨디셔닝이긴 하지만은 제가 프로그램한 것과 다컴 와드는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매트콘이라는 거를 2번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일주일에 2번 역도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 짐내스틱 훈련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 컨디셔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역도 훈련과 컨디셔닝 훈련과 짐내스틱 훈련을 겸비하지 않고 있고 역도 훈련을 한 날은 추가적인 또 다른 스트렝스 훈련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짐내스틱 훈련을 한 날은 짐내스틱 훈련 플러스 알파로 보조 운동을 또 하고 있고요. 컨디셔닝 훈련을 한 날은 플러스 출력 운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출력 운동이라는 거는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짧고 굵게 하고 휴식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렝스 훈련을 머신이나 유산소성으로 같이 겸비시킨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내가 많은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걸 해야지 막 이렇게 찝어서 하시다 보면은 물론 강해지긴 하세요. 그 강해진다는 게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있는 것만 성장을 해요. 근데 내 약점은 절대 성장을 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은 역도를 좋아하니까 역도는 계속 늘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짐내스틱은 늘지 않고 컨디셔닝은 계속 다운이 돼요. 그러면서 나는 컨디션이 안 좋구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체조 동작이 이쁘고 좋으니까 체조 동작이나 다이어트나 살을 빼기 위해서 유산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짐내스틱 동작과 유산소성 운동은 성장 속도가 좀 빨라요. 근데 스트렝스 쪽은 좀 느려요. 그 이유가 무겁고 몸이 커지기 싫다는 이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약점은 계속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많은 훈련을 보고 여기서 찝어서 하는 운동 방식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할 시간이 너무 없는데 뭘 해야 되죠? 라고 하면 하기 싫은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박스 와드를 수행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아서 뭔가 했다라면은 그날 운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편식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골고루 다 조금씩 하루에 모든 걸 다 수행하지 않고 일주일치로 봤을 때 내가 성장하고 싶은 종목을 다 한 종목씩 훈련을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